안녕하세요. 한남주타운 천지부동산 김석상입니다. 최근에 문의 들어오는 게 1+1에 대해서 찾는 분들이 이상하게 좀 저하고 컨택이 됐어요. 자, 그러면 1+1이 당연히 좋죠. 하나를 내가 샀는데 두 개를 받을 수 있대. 84+559 또는 59+559 이렇게 두 채를 받을 수 있다라니 이게 웬 떡이야? 네, 떡 맞습니다. 정말 좋은 거예요. 정말 좋아. 누구한테? 84+59 내지는 59+559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겁니다.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덜 좋을 수 있다.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. 자, 1+1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먼저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가 금액이 그렇게 1+1에 해당되는 이 두 채에 해당되는 감정평가 금액, 이게 두 채의 합한 금액보다 크면 1+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의 이게 내가 원하는 메인으로 가져가는 84 또는 59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거, 요 면적에 59 타입, 59를 더했을 때 그 면적보다 크면 된다. 자, 이렇게 평가금액 기준이 있고 주거전용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는 애지간한 조합에서는 다 해주더라.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이렇게 1+1을 조합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 그거 받을래 라고 해서 두 채를 받았다. 자,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덜 좋을 수도 있다 이거죠. 자, 참고로 첫 번째로 우리 그 공덕자이 아파트 아마 아실 거예요. 이 공덕자이가 지어진 지 약 10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 이전고시가 안 났어요. 작년에 입주했던 원베일리 이전고시 관련해서 구청과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다.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. 자, 이전고시라고 하는 게 뭐야?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고시예요. 소유권 이전. 뭔가가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을 때 나한테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. 소유권을. 메인으로 가져가는 거 말고 플러스 1에 대해서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 동안 매매 등을 못합니다.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. 근데 어떤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. 1% 받아서 좋긴 좋은데 그게 언제까지 좋아? 받을 때까지만 좋다. 다음으로는 분담금 내지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대부분 전세 놓으면 된다고 하던데 전세 놓고 하면은 돼요. 근데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,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단순하게 내가 면적 기준으로 해서 두 채를 받을 수 있었어. 물론 평가금액 기준으로 해서 두 채를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좀 뭐라고 할까, 가장 큰 거를 선택을 하고 플러스 1을 안 받는 방향으로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우선은 그렇고 주거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면적 기준 충족을 하려면 예를 들어 대지권이 한 30평, 그보다 작아도 돼요. 25평에서 30평 정도 되면서 건물 주택 면적이, 주거전용 면적이 예를 들어서 84+39다. 이렇게 되면은 84+40 잡으면 125, 약 125 정도만 되면 1+1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왜?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두 채는 받아놨어?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? 그거 난 통장에 있을 만큼 있어서 별 부담이 안 돼 하면은 자연스럽게 패스하시면 됩니다. 근데 그렇지가 않아. 나는 조금 빠듯한데, 이렇게 되면 당장의 세금 걱정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. 두 개 받아서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을 사람이 있고
두 개 받아서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.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있는 겁니다.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%, 3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%의 중과를 하고 있었어.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습니다. 왜 이게 법을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. 자, 그래서 처음에 1년, 그 다음에 1년, 또 앞으로 1년 연장하겠다라고 했고요.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두어 달?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할지 말지를 또 발표를 할 거예요. 어쨌든 저는 양도세 중과 유예 한다, 1년 더 연장한다라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요. 문제는 이게 아니죠. 우리 아파트가 건립 예정 시기가 언제예요? 그냥 뭐 구역을 떠나서 뭐 한 5년 내지 8년, 10년 이쯤 봐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8년쯤 뒤에 이정고시가 나왔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과연 양도세 중과 완화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냐 이거죠. 가장 좋은 것은 양도세 중과 자체가 사라지는 거일 건데 글쎄요, 지금의 여야 국회의원 수를 봤을 때 이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과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시점에서 누가 그 자리에 있을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. 자,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개발에서 1+1을 받는 게 능사다, 아니다.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법이나 이런 기타 주변 여건에도 굉장한 영향을 받더라. 1+1을 받는데 평가 금액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분담금이나 추가 부담금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뭐 돈 걱정 별로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. 그런데 주거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1+1을 받았어. 그러면 그 다음은 뭐를 내야 돼? 분담금, 추가 부담금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낼 건데요?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 이겁니다.